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똥손 모여라 금손 대기 프로젝트 를 위해서 제가 영상을 이제 처음부터 순차적으로 찍어 보려고 해요. 이제 기초를 모르고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아니면 아예 접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초를 좀 알고 시작하면 제가 어느 정도 영상을 이제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기초 부분만 알고 있으면 굳이 영상 부분을 찍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작하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같은 거를 이제 자세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일단 기초적으로 숙지를 하고 있으면 건너뛰어도 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나눠서 머리 관리 같은 걸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새로운 영상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채널 멤버십 회원들만 볼 수 있게 회원 전용으로 올려놓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중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들은 그냥 무료 영상으로 제가 계속 기초적인 부분들은 계속해서 올릴 거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가 해소되신 분들이 이제 회원 전용을 영상을 보시고 디테일한 부분을 해 나갈 수 있는 쪽으로만 이제 영상을 그렇게 나눠서 좀 올려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똥손 모여라 금손 대기 프로젝트 영상을 좀 이제 순차적으로 올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편,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제가 사용하는 장비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보려고 해요. 장비가 되게 많아 보이죠? 근데 그렇진 않아요. 종류별로 이렇게 있어서 그렇지 많은 건 아니고요. 이제 제일 처음에 우리가 이제 코바늘 뜨기다 보니까 코바늘이 이제 제일 먼저 필요하잖아요. 코바늘도 이렇게 그립이 실리콘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요. 이게 양면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쪽으로만 되어 있는 게 있고 그래요. 그리고 우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종류가 되게 많은데, 중요한 건 여기 위에 사이즈만 맞으면, 뭐 내가 이 실리콘 있는 이 그립감이 편하다, 아니면 우드로 되어 있는 게 편하다, 자기 각자 스타일에 맞게 골라서 선택하시면 돼요. 저는 이제 제가 주로 뜨는 가방에 PP실이죠. 그 실은 다 2.5호 바늘로 떠요. 저는 2.5mm, 2.5호가 아니라 2.5mm는 4호 바늘이거든요. 이게 4호. 그 다음에 이제 3mm짜리 5호. 이게 0.5mm씩 커지면서 숫자가 올라가요. 그래서 4호, 5호, 그 다음에 6호는 3.5mm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취급하는 실은 딱 두 가지 종류밖에 없어요. 라피아 실이랑 PP실 두 가지로만 뜨고 있는데, 다른 거 뭐 털실 같은 거 뭐 이런 걸로 다 떠봤는데 가방으로 오래 이렇게 메고 다니기에는 다 적합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보풀도 안 일어나고 가볍고, 그리고 습기, 뭐 물기,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강한 것들만 저는 주로 가방 만드는 것에 사용해요. 다른 뭐 털실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다른 용도, 그러니까 다른 뭐 인형을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로 사용할 수 있겠지만, 가방 만드는 데는 계절적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저는 PP실이랑 라피아실, 그게 두 개가 딱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늘은 굵기에 맞게, 라피아실 같은 경우는 그것도 한 겹으로 뜰 때는 4호 바늘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실이 그게 뭐 1.5, 이렇게 실을 이렇게 쭉 펼쳐보면 1.5mm에서 4cm까지 굵기가, 1.5cm에서 4cm까지 굵기가 조금 편차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보고 4호를 쓰든가, 이거는 좀 실이 굵은 편인 것 같다 하면 5호를 쓰고, 아니면 두 겹으로 뜰 때 6, 7, 8호까지 이렇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바늘은 4호, 5호, 6호, 7호, 8호 이렇게 사이즈별로 좀 가지고 계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바늘은 이렇게. 그리고 바늘을 사용하다 보면은 부러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게
자주 교체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사용하시는 바늘, 또 편하신 바늘을 좀 수량을 한두 개 정도 여유 있게 준비를 해 놓으시면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뜨개질을 하고 나면 이제 마무리를 실 마무리를 하고 그려야 될 때 쓰는 게 바로 이 돗바늘이에요. 이거 되게 많이 휘었죠. 제가 하도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여기 귀가 이렇게 큰 바늘, 이게 돗바늘이거든요. 여기가 몽똑하고 뾰족하지 않고 몽똑한 요 바늘, 요걸로 이제 굵은 실 같은 거를 넣어서 실을 마무리할 때, 코 마무리 작업할 때 사용하고요. 그리고 떠놓은 편물을 서로 연결하는데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필요해요. 꼭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와 단수를, 이건 단수링이라고 해요. 이것도 생긴 모양새가 굉장히 다양해요. 이렇게 있는 것도 있고, 저는 주로 이게 편해서 이걸 쓰는데, 이게 단수링이라고 하는 게 되게 종류가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내가 몇 단, 몇 코, 몇 차리 그런 거를 표시할 때 쓰는 단수링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위 있어야 되겠고요. 이 가위도 이거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1,000원인가 그런데 이게 짧고 작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이렇게 절삭력이 좋아요, 되게. 그래서 이거 다이소에서 구입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집게는 이제 안감 같은 거 연결할 때 서로 편물과 안감을 고정해 주는데 사용하거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샀어요. 사이즈별로 있어요. 편물이 만약에 되게 두껍다 그러면 약간 좀 큰 게 필요하고요. 좀 얇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걸 쓰시면 돼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입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위, 그 다음에 실 바늘이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입한 그 투명실이에요. 투명실을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바느질 할 때 쓰시는 거, 반지꼬리 같은 거, 그런 거, 실 바늘 이용하시면 돼요. 안감과 편물을 이어 붙일 때 이게 투명한 게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투명한 걸 사용하실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까만 거나, 안감이 주로 까만색을 이용하다 보니까 저는 까만색 실을 많이 써요. 이렇게 실하고 바늘하고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줄자 있어야죠. 그쵸? 줄자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그냥 1m짜리 있으면 되고요. 사이즈를 재야 되는 일이 생기니까.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는 이제 이게 핀셋인데, 실밥 제거할 때 이제 이렇게 좀 삐져나온 걸 잡고 이렇게 가위로 딱 자를 때 이거 사용하거든요. 실 같은 거, 바느질하고 나서 실 같은 거 막 실밥 나오는 경우 있잖아. 안 나오게 처리하면 잘하는데, 그때 이제 실밥 들고 이렇게 밑을 아주 바짝 이렇게 자를 때 이 핀셋을 사용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쯤은 있으면 사용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있으시면 좋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다이소에서 이렇게 4종 세트를 산 거예요. 어차피 이게 일자 드라이버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쓸 일이 없고요. 제가 이걸 왜 4종 세트를 샀냐면, 여기 드라이버가 2개가 들어있거든요. 그 중에 이게 지금 굵기가 다르잖아요. 얘는 거의 쓸 일이 없고 이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만은 안 팔더라고요. 이것만 한 2-3개 사고 싶은데 얘만 안 팔아. 그래서 4종 세트를 사서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쓸 일이 있을 때 쓰고, 요게 좀 가늘고, 그래서 요게 딱 맞아요. 제가 쓰는 그 장식들에 딱 맞는 사이즈예요. 요거를 드라이버도 하나 십자, 그쵸? 십자 드라이버죠? 십자 드라이버 요것도 있어야 된다는 거. 장식을 달고 해치하고 할 때 요게 드라이버가 꼭 있어야 되죠.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게 요게 이제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건데, 수성펜이에요. 수성펜. 이거를 이제 안감 사이즈 잴 때, 안감 재단할 때 이렇게 그려놓고, 그리고 구멍 낼 자리 이렇게 표시하고 그럴 때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물티슈로 이렇게 하면 지워지거든요. 그래서 수성펜, 이것도 다이소에서 구입한 거, 이것도 있으면 편리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냐면,
롱노우즈라는 제품이에요. 롱노우즈라는 제품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얘는 지금 이 롱노우즈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체인이거든요. 근데 이런, 만약에 작은 오링을 사용한다 그러면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잡고 이렇게 벌리는 용도거든요.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오므리고, 요런 롱노우즈고, 롱노우즈에도 이렇게 줄무늬가 있는 게 있고, 이렇게 미끄러지지 않게 잘 잡아주는데 그런 무늬가 아예 없는 게 있어요. 이건 민자 롱노우즈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똑같이 생겼지만 이렇게 줄이 가 있고 이거 줄이 없죠. 그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 장식을 잡을 때 기스가 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민자 롱노우즈를 많이 써요. 그리고 저는 혹시나 몰라서 여기다 전기 테이프를 감아놨거든요. 그러면 얘네들 잡을 때, 표시나는 걸 잡을 때 벌써 여기 이렇게 찝히는 자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 자국을 안 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자를 쓰거나, 아니면 민자에다가도 이렇게 전기 테이프를 감아 쓴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벌리고 오므리고 할 때 써요. 요것도 자주 쓰는 거 아닌데 가끔 써요. 그 체인을, 제가 체인 교정 도구를 사용을 하잖아요. 요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오므린다거나, 아니면 이걸 다시 이렇게 누르면 벌어지거든요. 이렇게 옆에서 조이면 줄어들고, 여기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벌어져요. 이거는 이 롱노우즈 두 개를 가지고 벌리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이 아주 단단한 체인이기 때문에, 요런 거를 이용할 때는 이 체인, 이게 있어야 돼요. 교정 도구가 반드시 있어야지만 길이 조절도 할 수 있고, 뭐 여기다가 여기에 붙어있던 고리를 뭐 뗄 때나 이럴 때 꼭 사용을 해야 될 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거를 이용해서 뭐 고리를 제거하고 다른 걸 끼우고 뭐 그럴 때 이걸 또 사용하고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이제 이걸로 쉽게, 요런 장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걸로 잡고 벌리고 오므리고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근데 뭐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쓸 일이 없기는 한데, 가방에 이제 예쁜 장식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 백참 같은 거 만들고 싶을 때 이제 이런 걸 가끔 사용해요. 이런 거. 그럴 때만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 체인 교정 도구를 사용하기 전에는 얘로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건 되게 단단하지만 덜 단단한 것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억지로 벌리려고 두 개를 자꾸 벌리려고 하다가 이게 다 까먹어가지고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알게 돼가지고 얘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얘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뭐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고 하면 반드시 이건 있어야 되고요. 얘는 혹시나 내가 가방에 다른 예쁜 장식을 만들어서 걸고 싶다 할 때, 이 오링 같은 경우도 사이즈별로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다는 장식 같은 거 만들려고 할 때 그때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 장비 욕심이 있으니까 저는 다 필요한 것들은 다 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혹시나 필요하시면, 롱노우즈라는 거, 그 명칭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혹시나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구매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롱노우즈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필요하시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요거, 망치하고 요거 바닥판이에요. 이게 그거 버킷백 만들 때 우리 수동몰드로 대고 망치로 빵 두드릴 때 이거 사용하거든요. 그냥 맨바닥에다가 하면은 층간소음도 심한 데다가 약간 딱딱한 소재에다 대야지 한 번에 잘 박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딱딱한 뭐 박스 같은 거다 대놓고 이 고무망치가 아니라 그냥 단단한 걸로 내리쳤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기는 돼요. 근데 그거를 이제 여러 개 만들고 자주 만들고 그리고 또 그거를 쓸 일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내리쳐야 되는 순간이 많잖아요. 우리 요거 아이들 같은 거 박을 때도 여기다 대고 망치로 두드려야 되는데 그때 그런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제가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비싸지는 않아요. 몇천 원 정도 되는 건데 요것도 자주 사용하기는 해요. 그리고 뭐 구멍 낼 일 있으면 여기다 대고 이렇게 구멍을 많이 냈더니 이게 이렇게 됐긴 했는데 요것도 꼭 필요하고, 그리고 저는 약간 작두형으로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작두로 되어 있는 걸로 아이렛을 달면은 이렇게 힘들게 내리치지 않아도 돼서 편하긴 하지만 그 작두는 좀 비싸요. 그러니까 수동 몰드를 구입하시고 이렇게 바닥판과 망치까지 같이 구매하시면 하실 수 있죠. 대량으로 가방을 만들어서 생산하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수동 몰드랑 바닥판 그리고 망치를 이용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제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은 이 정도이고요. 그러니까 가방 뜨기를 하다 보면은 되게 자주 써야 되는 물건들 있잖아요. 이렇게 그럴 때 이렇게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얘만 들고 다녀요. 여기다가 코바늘 끼워놓고 여기다 잡동사니 다 집어넣고 여기다 집게 여기다 넣고, 그래서 그때그때 막 빨리빨리 필요한 거 여기저기 찾아다니지 않게 한 번에 이렇게 보관을 해가지고 사용합니다. 이것도 이게 이동이 돼요. 이거 되게 편하고 좋거든요.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다 다이소에서. 다이소 진짜 최고. 그래서 다이소에서 가서 필요하신 거 다 구매하시고, 코바늘도 다 다이소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사이즈별로 다, 호수별로 다 있고, 웬만한 거는 다 다이소에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요것만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요거는 뭐냐면 바느질 할 때 뻑뻑해가지고 막 안 들어갈 때 이걸 끼고 얘를 이렇게 밀어주면 손가락 다칠 일 없이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골무라고 하죠. 이거 골무 맞죠? 골무.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안 들어가. 그럴 때 이렇게 뒤에서 밀어주면 쑥 빠지죠. 그리고 이제 손가락만 미끄러울 때 이제 이거 자꾸 빼주면 잘 빠지고. 그래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도구는 그 코바늘, 단수링, 집게, 가위, 줄자. 요거는 이제 필수로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장식을 달기 위해서는 요거 드라이버, 좀 가는 거 드라이버 있어야 되고, 돗바늘 제가 했나요? 코바늘, 돗바늘, 단수링, 가위, 집게, 줄자, 이렇게는 이제 있어야 돼요. 기본 제가 준비 도구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 드라이버는 장식을 달아야 되니까 또 있어야 돼.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렇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체인 관련해서 작업을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체인 교정 도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일단은 이렇게 이 정도로 이제 필요한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제가 주로 이 정도만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떤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신다, 또 어떤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생긴다, 그때 되면 제가 뭐 또 추가로 영상을 찍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 이 정도만 있으시면 어떠한 그 가방도 다 만드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은 장비의 종류와 또 사용 그 용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사용해서, 코바늘을 사용해서 이 장비들을 사용해서 간단하게 이제 기초적인 거를 만들어 나가는 거를 다음 영상부터는 이제 직접 만들면서 이제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장비가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고, 필요한 게 있으실 것 같다 하시면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금손 대기 프로젝트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